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GB80 쿠페 시승기입니다. 디자인부터 가성비 분석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승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저는 제네시스 GB80 쿠페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스펙은 3.5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쿠페 같은 경우는 AWD 4륜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MHEV라고 해가지고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5랑 비교했을 때. 그에 반해 제가 타고 있는 3.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람다3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2.5 터보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가 비싸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과거의 GB80도 그렇고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게 프라임 나파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나파 가죽은 퀄리티가 진짜 수입차 뺨칠 정도로 정말 좋은 가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파퓰러 패키지와 빌트인 캠 2, 그리고 이 와이드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이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 GB80 쿠페 같은 경우는 풀옵션으로 갔을 경우에 1억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와, 국산차에서 가장 비싼 세단을 꼽자면 G90이 되는데 국산차 중에서 가장 비싼 SUV를 꼽자면 GB80 쿠페가 될 것 같습니다. 국산차도 이제 진짜 동급 수입차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가 않죠.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2인치 휠이 더해져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인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120만 원을 추가하면 22인치로 업이 됩니다. 제가 20인치 사양 같은 경우는 그냥 GB80 페이스 리프트 버전 말고 구 버전인 GB80의 20인치 휠 사양을 시승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휠이 가장 이 GB80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승 중인 거는 22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와이드한 것 같으면서도 비교적 푹신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외장 컬러는 카프리 블루, 약간 남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이 실내 내장재 같은 경우는 울트라 마린, 거기다가 오렌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컬러입니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오렌지라기보다는 좀 다홍색에 가까운 그런 벨트하고 스티치가 곳곳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느낌 같은 경우는 기존의 GB80하고 엄청나게 막 다른 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운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근데 후방 시야가 일반적인 GB80에 비해서 조금은 좁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뒷 유리가 가로는 괜찮은데 세로가 뭔가 좀 미묘하게 좁아요. 그렇다고 뭐 후방 시야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예 안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GB80에 비해서 약간 화각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쿠페 모델은 거의 공통사항인 것 같았습니다. 뭐 X6라든지 아니면은 뭐 GLE 쿠페 이런 것들도 후방 시야가 엄청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디자인을 얻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게 바로 쿠페 SUV인 것 같습니다. GB80 쿠페 같은 경우는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트윈 터보 차저가 아닌 슈퍼차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속감 면에서도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V6 트윈 터보 엔진이거든요. 터보 당연히 좋죠. 밟으면 팍팍 나가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지금 또 되게 막히거든요.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갈 때 급격하게 엑셀링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터보 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보 차저 같은 경우는 저 RPM에서 좀 불리한 요소예요. 그래서 터보 렉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GB80 쿠페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2.2톤이 넘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차에 속하죠. 이렇게 무거운 차를 갑자기 훅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뭔가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가속감 측면에서 그래도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약간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차저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하고 다르게 저 RPM에서도 최고 출력을 쭉 발휘를 해줍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끊김없이 쭉 하고 가속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제네시스 쿠페에 들어가는 MHEV 시스템 같은 경우는 G90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G90에도 이제 초기 버전은 없었는데 2023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MHEV 트림이 추가가 됐었는데요. 제가 올해 여름에 시승기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은 확실히 이렇게 덩치가 크고 무거운 차량에게 이런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갔을 때 진짜 가속감이 안 그래도 고급스럽고 잘 나가는데 더 부드러워서 정말 좋았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기본적인 3.5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GB80과 다르게 이 쿠페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입니다. 이게 뭐 제네시스 다른 차량에게도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너무 막히는 길이라서 이걸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정체가 풀렸을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근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지금 이게 그래도 나름 기본 트림에서 400 얼마를 추가해서 3.5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없어요. 이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슈퍼차저를 넣어줘야지 같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추가가 되었고 또 세 번째로는 쿠페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B80과 다르게 쿠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포티함,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스펜션은 살짝은 댐핑을 좀 단단하게 조여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그냥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네요. 스포츠 성향을 띠고 있는 SUV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너무 푹신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푹신푹신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지금 저는 22인치 휠을 시승 중인데도 불구하고 편하네요. 제가 살면서 22인치 휠을 달린 차를 탄 거 중에서 이렇게 승차감이 부들부들한 게 있었었나 싶을 정도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런치 컨트롤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킷이라든지 아니면 정차했다가 쭉 출발할 때 제로백을 테스트할 때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넣어야지만 따라오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고성능 게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야지 뭐 오일 온도라든지 토크, 압력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뭔가 그래픽이 소나타 N9에 들어가는 거하고 굉장히 흡사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소나타 N9하고 쿠페하고는 가격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거의 한 3배,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뭔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표시되는 그런 것들이 소나타 N9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렉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듯이 이 브레이크 응답성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G90에도 들어가 있었던 기능인데요. 현재는 지금 이 브레이크 모드가 컴포트 모드이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뭔가 균형 잡힌 제동감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한 제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모드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라고 뜹니다. 이거는 아마 스포츠 모드로 바꿔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액티브 사운드가 조금 더 그르렁거리면서 이 6기통 엔진의 음색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밟아야 되는데 너무 막히는 구간이라서 근데 이렇게 조금만 엑셀링을 해도 뭔가 오르렁 하고 좀 묵직한 배기음 사운드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감성 마력까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 모드를 바꿔볼게요. 안전을 위해서 사용이 제한된다고 나오네요. 아무튼 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 액티브 사운드가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특히 이 쿠페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는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연비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참고로 이게 MHEV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3톤이 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5도 2.2톤이 넘어요. 사실 출력에 중점을 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공인 연비가 리터당 7km대인데요.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22인치다 보니까 연비가 더 안 좋겠죠. 5.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5.7km면은 주유소를 굉장히 자주 가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연료통 같은 경우는 80L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형 G180에서 요거는 그냥 G180도 동일한데요. 열선을 켰을 경우에 요 암레스트까지 열이 올라옵니다. 여기도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선을 키니까 여기 암레스트까지 뜨끈뜨끈해집니다. 또 오늘 날씨가 영하 날씨거든요. 이렇게 추울 때 열선을 키면은 이 암레스트까지 따뜻해지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렇게 팔을 걸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G180이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정숙성과 승차감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대 엔진 마운트 유닛을 바꿔가지고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고 타이어도 흡음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 흡차음제도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횡풍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원래 G180 같은 경우도 이런 주행 성능이라든지 주행 감각 자체가 고급스러운 편이긴 했지만 신형은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구형 G180도 타보고 신형도 지금 타보고 있잖아요. 피부로 체감이 될 정도로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원래 좋았던 차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대신 이게 22인치다 보니까 타이어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로드 노이즈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또 크랙 있는 도로? 이런 데에서도 충격이라든지 사운드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좀 걸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꽤 정숙하다라고 느껴져요. 정체가 살짝 풀려서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기본적인 RPM은 보통 이제 에코라든지 컨버터로 갔을 때 엑셀링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2000rpm 이하로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엑셀링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 2000 이상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는 크게 느껴지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 이게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감속 마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마력은 340마력입니다. 여기서 MHEV를 추가했을 경우에 34마력인가 35마력 정도 오르긴 오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람다3 3.5 가솔린 터보 엔진 자체가 출력이 정말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좀 풀려서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쭉 밟았을 때 사실 터보렉이 아주 자세히 느끼자면은 진짜 0.01초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터보렉도 다른 차에 비해서 크게 느껴지진 않고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쭉 밀고 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MHEV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스포츠 모드도 너무 잘 나가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와 얼마나 잘 나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쿠페에 들어간 액티브 엔진 사운드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존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해요. 실제로 엔진이 구동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질감 없이 잘 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운전자가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따라서도 사운드가 크게 났다 작게 났다가 중간 났다가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사운드를 내준다고 합니다. 오 너무 좋아요. 사운드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조용해져요.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서스펜션 자체도 방금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컨버터로 다시 바꾸니까 말 그대로 좀 북신하게 이 충격을 걸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쿠페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깡통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한 번, GPS로 2번, 좀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이나 아니면 방지턱이 많은 구간 이런 데에서도 알아서 댐핑 값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뭐 기존 GB80에도 들어가 있었긴 했었죠.
근데 사실 이게 기본 가격이 8천만 원대긴 하지만 옵션 조금 넣다 보면 지금처럼 9천 몇만 원이 되고 거의 뭐 돈 1억이 금방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경쟁 차종 중에서도 BMW의 X6나 아니면 벤츠의 GLE 쿠페 이런 차량들도 다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타봤을 때에도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것과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뭔가 에이스 침대급의 부드럽고 푹신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에어서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막 하이엔드 초고가 매트리스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막 연예인분들이 막 쓰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구름을 타본 적은 없지만 구름을 타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거든요, 에어서스가. 물론 이제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죠. 아무튼 고장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훨씬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GB80 쿠페는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또 아쉽죠. 에어서스도 없는데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차선 변경도 해보겠습니다. 핸들 조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노멀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핸들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렇게 조향되는 세팅감들이 약간의 스포츠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핸들 돌리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차와 운전자가 컨택해서 간다라는 느낌을 조금 가져가고 있어요. 전방에 급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이게 노멀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와, 내가 스티어링을 돌리는 대로 착착착착 따라와 줍니다. 오, 제법 선의 능력이 좋은데요? 좋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운전이 살짝? GB80 쿠페를 자꾸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살짝 즐거워지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빨래판 구간입니다. 이런 데에서도 노면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진 않은데 핸들을 타고 올라오는 게 살짝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노면을 어느 정도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운전의 맛이 좋아지는? 전방에 마침 또 GLE 쿠페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뒤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GB80 쿠페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GB80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쿠페에만 들어가는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뭐 런치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액티브 사운드 이런 것들도 막 엄청 막 우와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 자체가 다 한 거예요. 너 예쁘면 다냐? 응, 나 예뻐서 다야. 그것처럼 그냥 예뻐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가격입니다. 이 비싼 차를 무슨 장점으로 세우는 거야 하는데, 그래도 이 준대형 SUV 쿠페 중에서 가격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옵션 넣으면 비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깡통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요 정도 덩치에, 요 정도 옵션에, 요 정도 승차감에, 요 정도 가속감을 가지고 있는데 8천만 원대라면은 어느 정도는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GB80 쿠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제 옵션을 넣다 보면은 진짜 동급 수입차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입차는 뭐가 있죠? 바로 프로모션, 할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뭐 X6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옵션을 완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옵션을 좀 짜다 보면은 할인받은,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나가는 최종 가격이 국산차나 수입차나 뭐 별 차이가 크게 없는 거예요. 뭐 보험료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된다면은 좀 변별력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쿠페를 가장 가성비 있게 타려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5도 넣지 마세요. 그냥 기본 트림 2.5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기본 트림 2.5 가솔린 터보 엔진 그걸로만 가시고 옵션도 파퓰러까지 넣지도 마세요. 그냥 이제 진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에이다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만 넣어가지고 타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GB80 쿠페를 타고 있지만 저 같으면 사실 X6나 GLE 쿠페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트림이 아마 기본 트림이 2.5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쿠페의 성능을 제대로 다 가지려면은 사실 MHEV 트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MHEV는 G90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G90의 판매율을 보면은 당연히 고급차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느끼려면은 MHEV 트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3.5 가솔린 터보 그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굳이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또 이제 G90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600만 원인가 추가가 됩니다. 엄청 비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MHEV가 들어간 게 뭐 출력도 보조가 되고 토크발도 조금 더 좋아지고 뭐 특화 기능들이 들어가고 알겠는데 그 값어치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안 넣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허점이 있는 게 요즘 수입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가격인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GB80 쿠페나 아니면 G90도 기본적으로 넣어주지 않고 내가 추가금을 넣어야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방직턱을 넘었는데요. 이렇게 완만한 방직턱을 넘었을 때는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약간 오바를 하자면은 흡사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를 탄 것처럼 진짜 그냥 넘실넘실거리고 구름 위를 떠다니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GB80하고 GB80 쿠페하고 1,3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뭐 쿠페를 선택했을 경우에 AW도 기본적으로 딸려오고 뭐 기본화되는 옵션들이 있어서 실제 가격 차이는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근데 요 정도면은 사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모델이 있고 쿠페가 있는데 솔직히 포르쉐면 엄청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페를 선택했을 때 약 500만 원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GLE 쿠페라든지 뭐 X6 같은 X6는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GLE 같은 경우도 기본 모델하고 쿠페 모델 간에 한 400, 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쿠페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정차했다가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굼뜬 형상도 거의 없고 화끈합니다. 사실 저는 이 람다3 3.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밟는 족족 쭉 나가지고 출력의 한계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또 이제 엔진 회전 질감도 약간 거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실크 같습니다. 실크.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대신 가격이 2.5에 비해서 거의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 그래서 GB70이나 GB80이나 기본적으로 2.5 가솔린이 들어가지만 옵션으로 3.5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실제 판매율을 보면은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람다3 3.5 가솔린 터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2.5도 출력이 부족하지 않고 또 3.5를 넣기에는 뭔가 가격이 좀 애매하게 비싸다 보니까 안 넣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GB80 쿠페를 산다면은 2.5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막히는 구간 8, 고속도로 2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실연비는 7.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인연비보다 아주 조금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한 자릿수라면은 주유소를 자주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